기출문제 분석집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일단 10페이지부터서 1번 문제를 이제 풀어나가겠는데,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역시 출제 경향을 분석하는 겁니다. 출제 경향을 분석해서 앞으로 나올 시험 출제의 유형이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난이도 같은 경우, 어떤 이런 정도 문제는 난이도가 얼마 정도 되겠다, 뭐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준비를 해 나갈 때 하나의 커다란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기출 문제들을 보면 한 년마다 시험 볼 때 보면은 유형이 비슷한 유형들이 상당히 여러 개 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작년도 문제로 보자면 데이터베이스 문제가 있는데, 데이터베이스 ER 다이어그램에 관련된 것들인데, 기존에 ER 다이어그램에 나왔던 유형하고 비슷한 문제가 서로 나온달지, 이런 형태들을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해야 되는.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 분석을 해 나갈 때는 이제 순서는 논리회로, 다음에 컴퓨터 구조, 그 다음에 운영체제, 그 다음에가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자료 구조, 그 다음에 통신이 있으면 통신이 있고,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론,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는 시험 출제가 된 해로부터서 작년도 거까지 기출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제 또 2021년도 문제, 2021년도 문제는 아직 체계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프린트를 통해서 제공을 해주거나, 여러분들이 뭐 다운 받으셔가지고 전공 A하고 전공 B 받으셔가지고 그때 뭡니까? 제가 추가해 드릴 겁니다. 추가해 드리니까 작년도 문제만 따로 좀 현재 체계가 없으니까 그것만 빼놓고는 문제가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이 1997년분에 나와가지고 2020년도 분까지 문제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초창기에는 이제 문제 자체가 뭐 이렇게 어떤 문제를 써라, 뭐 기수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 그런 유형의 문제, 지금 출제하고는 전혀 경향이 다른 것들은 문제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부 문제만 제외가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돼요. 논리회로 1번 문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부터서 이제 풀어 나가는데, 이제 기출 문제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난이도를 보고서 변별력 같은 것도 판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학습할 때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 나갈 건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 문제 같은 경우는 장래에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따져가면서 기출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출 문제,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카르노프 도표에서 이런 방식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 같은 경우는 여기가 0이죠, 여기가 1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2입니다. 그 다음에 5가 여기입니다. 7이 여기입니다. 8이 여기고, 9가 여기고, 12가 여기고, 11이 여기고, 13이 되고 15가 여기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봐 나갈 때 뭐냐면, 이제 이렇게 하나를 묶어 나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를 묶어 나가야 되겠죠. 여기를 이제 묶어 나갈 때 이제 뭐냐면, 여기가 A입니다.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A의 바입니다. 여기가 B가 됩니다. 밖으로가 B의 바입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가 C가 됩니다. 여기가 C가 되고, 여기가 C의 바입니다. 자, 여기가 D가 됩니다.
이쪽이 D의 바입니다. 아, 네, D입니다. D의 바입니다. 이쪽이 D의 바가 됩니다.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뭐냐면 BD가 되죠. 이쪽 같은 경우는 뭡니까? B의 바에 D의 바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공통입니다. 이거 공통이니까 BD에다가 플러스 B의 바에 D의 바입니다. 그래 놓고 나서 여기서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이렇게 있겠죠. 여기가 이렇게 하나가 묶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C의 바에 D입니다. C의 바에 D가 되는 것은,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제 묶어 나갈 때 이제 이렇게 묶어 나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묶어 나갈 수도 있겠고, 여기서는 막 이렇게 묶어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제 묶어 나갈 때 A에다가 B의 바인 거. 그럼 여기서는 이제 요 관계가 성립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BD에다가 플러스 B의 바에 D의 바. 그리고 그 다음에 플러스 C의 바에 D가 되겠죠. C의 바에 D가 되고 나서 여기서 요거 있습니다. 요거 가운데. 가운데로 있는 것이 뭡니까? AD입니다. AD가 되겠죠. AD가 되니까 이 상태가 해결되겠죠. 그 다음에 BD에다 플러스 B의 바에 D의 바가 되고. 이 상태에서는 이제 요걸 묶어 놓고 나서 이제 이걸 묶어 놓고 나서 해야 되겠죠. 이걸 묶어 놓고 나서는 그 다음에 여기가 묶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A에다가 B의 바죠. A에다 B의 바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이 묶어 나가는 겁니다. 요것이 묶어 나가는 게 B에다가 B의 바에다가 C의 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B에다 플러스 B의 바에 D의 바가 되죠. 여기 해결되고, 이 AD에다가 그 다음에 이쪽입니다. 이쪽 이제 B의 바에 C의 바인 거 플러스, 그래서 A에다가 B의 바인 거, 그다음에 플러스 B의 바에다가 C의 바인 거. 여기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경우 수가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가 나오니까 여기서 니은하고 디귿하고 니을하고 미음, 답이 이제 여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로 갑니다. 2번 문제에 가서는 이제 당시에서는 요거 뭡니까? 대단히 단순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출제 경우도 그 연도수로 보자면 요거는 2000년도 문제죠. 2000년도 문제니까 아주 초창기에 시험 출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문제의 난이도는 아주 쉬웠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식이 있을 때 A 플러스 B에다가 A의 프라임 플러스 B의 프라임이다.
그럼 이때는 이제 전개를 해야겠죠. 전개를 하니까 A에다가 A의 바에 B에다가 그 다음에 B에다가 B의 프라임.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이거죠, 이거. 요걸 이용하는 거죠. A하고 A의 프라임 0이라는 거. 이게 요거죠? 요건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B하고 B의 프라임은 제로 나갔겠죠. 그럼 나오는 것은 뭡니까? A 플러스 A의 프라임의 B죠. 그 다음에 여기 식은 뭐냐면 이 식을 이용하라는 얘기예요. A는 이꼬로 A 플러스 A, B라는 식이 성립된다라는 거. 이 식을 성립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A 대신에 이걸 추가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A 플러스 A, B라고 하는 게 왜 A가 되냐면 여기는 A에다가 1 플러스 B가 돼버리죠. 1 플러스 B가 돼버리면 1 플러스 B가 되는 거 이건 1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1이 돼서 A나 같은 겁니다. 그럼 여기에 A 대신에 A 플러스 A, B를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A 플러스 A, B니까 A, B에다가 A의 프라임의 B. 대신에 A 대신에 요걸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면 여기서는 A 플러스 A의 프라임이 1이라는 거죠. 이걸 이용하라는 얘기니까 이때는 A 대신에 여기서 A 플러스 A의 프라임이 되고 B가 이제 빠져나오는 거죠. B가 공통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래 놓고 나서 이제 A 플러스 A의 프라임이 1이니까 여기서는 최종적으로 나오는 것은 A 플러스 B가 되겠죠. 자, 이런 형태로 2번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로 갑니다.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요거는 2014년이기 때문에 정보 컴퓨터가 한때 시험에 중단됐다가 다시 재개되는 시점에 시험 출제가 됐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대단히 쉬운 문제예요. 그럼 여기서 봐보자면 이게 가장 최근에 나왔던 문제죠. 그래도 2014년이니까 좌압 논리의 부울대수 식을 쓰셔. 여기서 부울대수 식을 쓰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여기 부울대수에 대한 식만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뭡니까? W 플러스 X죠. X인데 여기서 같은 경우는 W가 가서 AND 게이트로 만나면 되니까 W가 나오고 나서 W 플러스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뭡니까? X 플러스 Y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뭡니까? Y 플러스 Z죠. 그럼 여기서는 두 개가 결합되니까 X 플러스 Y에다가 Y 플러스 Z. 이걸 가지고서 이제 오화 게이트로 되니까 W에다가 W 플러스 X에다가 플러스 X 플러스 Y에다가 Y 플러스 Z.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같은 경우는 불대수의 논리식을 써보라 그러니까 이 식을 쓰면 되겠죠. 현재 불대의 논리식을 써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그리고 이를 최소한 논리 게이트를 표현할 수 있는 논리식으로 간소한 후 간소화된 논리식을 써봐라. 그럼 요걸 이제 간소화된 논리식을 써봐라. 여기를 써주고 나서 간소화된 식을 써야 되니까 이때는 쭉 전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는 WW에다가 플러스 WX. 그래서 XY 플러스 XZ 플러스 YY.
그 YZ.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같은 경우는 뭡니까? 여기식이죠. 여기식. W 같은 경우는 한 번만 써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서는 W에다가 1 플러스 X가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놔두고, XY에다가 플러스 XZ. 그럼 Y에서 1 플러스 Z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는 W가 되고, X 플러스 Y, X 플러스 Z, 플러스 이때도 여기가 1이 되니까 Y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제 여식이죠? 여식을 가지고 보면, W 플러스 XZ가 있고, 여기서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식에서 보면, Y가 공통인수로 나오고 나면, X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1이죠? 이제 최종적으로 남게 되는 것은 W에다가 X 플러스 Z에다가 플러스 Y.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 여식이 이제 뭡니까? 이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간소화된 식 같은 경우 여기는 뭡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간소화된 식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로 표현해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갑니다. 4번 같은 경우도 이제 간단합니다. 간단하지만 여기서 참고해야 될 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때 같은 경우도 문제 출제가 2002년도 문제니까 그 당시에는 초창기의 문제니까 문제들이 대단히 단순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보통 보면 우리가 이제 카르노프 도표를 쓸 때 A에다가 BC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A에다 BC가 되는데 여기를 뭡니까? CAB라고 그러죠. CAB라고. 요 점을 주의해야 됩니다. 보통 보면 3변수일 때는 여기가 가로에다가 A가 되고 세로가 BC가 되고 이런 식이 됐는데 요 순서를 바꿔놨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요거 뭡니까? 그 당시에 보면 이 순서를 그냥 똑같이 A하고 BC 형태로 푸니까 뭐 틀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것도 뭐 혼동해서 틀리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여기가 뭡니까? C가 되고 여기가 A, B가 되는 겁니다. C가 되고 A, B가 될 때 그 사항을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럼 뭡니까? 내가 A, B에다가 C에 봐일 때 A, B에다가 C에 봐가 되는 거. A, B죠? A, B에다가 C에 봐가 되는 거. 여기죠? 여기서 같은 경우는 여기가 되겠죠. 여기서는 1이 됩니다. A에 B에 봐야 C. A에 B에 봐야 C인 거. 여기서는 뭡니까? 여기가 되겠죠. A에 봐야 B에 봐야다 C죠. 여기죠? 여기가 뭡니까? 1입니다.
A에 바에 B에다가 C인 거. 여기가 되겠죠. 여기 되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묶어나갈 때 뭡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A죠.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이제 제로니까 C에 바죠. 그래서 여기가 A에다가 C에 바입니다. 여기가 뭐냐면, 여기 반대로. 여기 같은 경우가 이제 A의 바에다가, 여기가 이제 A가 되고, A의 바가 여기죠. 그래서 이때는 뭡니까? A의 바에다가 C. 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서 부울대수 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A하고 C가 베타적 논리합 게이트로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게이트가 뭡니까? 이런 게이트가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소화된 식을 쓰고서 논리 회로를 그려봐라. 이런 얘기죠. 자,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우리 시험 문제는 아니고 전기전자 통신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전기전자 통신에 나왔던 문제인데 우리 시험에서 충분히 가능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F에 관한 것이 여기가 6하고 7하고 13하고 14죠. 여기가 3하고 6하고 7이죠. 여기가 5하고 6하고 7하고 14하고 15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냐면 이렇게 이제 뭡니까? 민텀의 항들이 이런 식으로 존재할 때 그러면 XOR 게이트, 베타적 논리합 게이트는 거. 베타적 논리합 게이트 같은 경우는 뭡니까? 우리가 진리표를 봐보자면 00일 때, 01일 때, 10일 때, 11일 때. 베타적 논리합 게이트 같은 경우는 01이나 10으로 서로가 다를 때, 01이나 10으로 서로가 다를 때 1이 되고 나머지가 00이 되죠. 그러면 뭐냐면 양쪽에 다 있지 않고 서로 다르게 있을 때. 그럼 여기서는 뭡니까? 얘하고 얘는 서로 같죠. 같은 경우는 0이에요. 0인데 서로 이제 다르게 나올 때 서로 다른 게 뭐냐면 3하고 13하고 14. 이렇게 서로 같을 때는 제로입니다. 같을 때는 제로고 0, 1이나 1, 0으로 서로 다를 때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항들이 뭡니까? 여기 됩니다. 여기 돼요. 그럼 이제 엔드 게이트는 진리표가 뭐가 되냐면 00일 때하고 01일 때하고 10일 때하고 11일 때. 여기서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제로가 되고 양쪽에 다 있을 때만 1이죠. 그럼 뭐냐면 이 항입니다. 이 항하고 이 항을 가지고 봤을 때 이 항을 봤을 때 서로 이제 이 항 중에서 양쪽 항에서 공통으로 있는 거죠. 공통으로 있는 항이 뭡니까? 13이죠, 14. 여기가 13이래요. 14만 서로 공통으로 있죠? 14만 공통으로 있으니까 여기서는 시그마 해가지고 여기서는 14예요. 그럼 여기서는 뭡니까? 여기서는 시그마 해가지고 6하고 7하고 13하고 14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서로 항 중에서 공통으로 있는 항만 제외를 시키는 거죠. 요거만 공통으로 있는 것만 제외를 시키는 거죠. 그럼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최종적으로 남는 항은 여기서 6하고 7하고 13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뭡니까? 최종적으로 남는 항이 뭡니까? 6하고 7하고 13이에요. 이런 형태로 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AND 게이트는 양쪽에 다 있어야 되는 거. XOR 게이트는 어느 한쪽에만 있어야 되는 거. OR 게이트는 뭡니까? OR 게이트는 어느 쪽 하나에서만 있으면 되겠죠? 그런 형태로 표현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번 같은 경우가 이런 항이 주어져 가지고 간소화시킬 때 방법을 요령을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AND일 때, OR일 때, XOR 게이트일 때. 그 경우에 따라서. 그래서 진리표에 대한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요 점을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6번 문제인데, 이제, 7세그멘트 디스플레이들. 7세그멘트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뭡니까? 전자 시계 같은 경우에서 0, 1, 2, 3, 4, 5, 8, 9, 10, 8, 9까지 해서 이런 이제 세그멘트를 가지고 숫자를 표현할 때 얘기죠. 그래서 이제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거 전기전자 통신에 출제가 된 내용인데, 이는 0하고 1하고 0하고 1하고 0하고 2하고 8하고 9에 대해서 활성화된다. 이에 대한 부호함수에 대한 표준 합을 구하여 쓰고 칸노프 도프를 작성하여 제시한 후 최소화하여 표현하시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내가 이런 것을 가지고서 A부터 D까지를 가지고 다 표현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 번째입니다. 진리표를 작성해 나가야 되는데, 진리표를 작성하는데, 숫자 중에서, 여기 숫자가 있죠? 여기가 있죠. 그래서 여기가 A죠?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되고, 얘가 C가 되고, 여기가 D가 되고, 여기가 E가 되고, 여기가 F가 되고, 여기가 G가 되겠죠. 그럼 뭐냐면, 이제 세 개 변수 이제 A, B, C, D에 대해서, 여기가 이제 뭡니까? 0이죠? 0이고, 여기가 0이고, 1이고, 2이고, 3이고, 4고, 5고, 6이고, 7이고, 8이고, 9죠. 그러면 0 같은 경우는 뭐냐면, 0 같은 경우는 뭡니까? 0 같은 경우는 내가 A하고 B하고 C하고 D하고 E하고 F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뭡니까? A, B, C, D 중에 G만 제로죠. G만 제로니까 그럼 0 같은 경우입니까? 1에 G만 제로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게 A하고 B하고 C하고 D하고 E하고 F죠? G는 G만 제로입니다. 여기서. G만 제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들을 하나씩 이제 만들어 나가면 됩니다. 그럼 이제 1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들죠. 1 같은 경우 이렇게 만드니까 B하고 C만 있죠. B하고 C만 있겠죠. B하고 C만 1이 있으니까 여기만 1 있죠. 여기만 1 있고 나머지는 제로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뭐냐? 이 같은 경우는 A, B, A, B. 여기는 A하고 그 다음에 B하고 그 다음에 G, 그 다음에 E, 그 다음에 D. A, B하고 A, B, D하고 E, G. 그럼 이제 이 같은 경우는 A, B하고 A, B인 경우하고 A, B하고 D하고 E, D하고 E죠. D하고 E하고 그 다음에 G가 되겠죠. 이제 C 같은 경우죠. 3 같은 경우죠. 3은 A하고 B하고 C하고 D하고 G죠. G. 그럼 여기서는 E하고 F만 빠집니다. 3은 E하고 F만 빠지죠. E하고 F만 빠집니다. E하고 F만 빠지니까 여기만 제로가 되고 나서 1입니다. 3인 경우는 E하고 F만 빠집니다. 4일 때 같은 경우는 4일 때는 이제 B하고 C하고 F하고 G죠. B하고 C하고 F하고 G. 4 같은 경우는 B하고 C하고 F하고 G만 됩니다. 나머지도 그렇죠. A 같은 경우는 A하고 C하고 D하고 F하고 G. 5는 그렇게 됩니다. 6 같은 경우는 A하고 C하고 D하고 F하고 G죠. 7 같은 경우는 A하고 B하고 C하고 F만 되죠. 8은 전체가 다 되죠? 8은 전체가 다 됩니다. 8은 전체가 다 됩니다. 9 같은 경우는 2만 빠지죠. 2만 빠지고 다 되죠. 이런 형태로 다 표현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가서는 이 같은 경우 이 같은 경우의 세그멘트가 뭐냐면 이 같은 경우가 여기죠. 이하고 6하고 8이죠. 1하고 0하고 이게 그래서 0하고 2하고 6하고 8이죠. 그래서 0하고 2하고 8에 대한 것이니까 카르노프 도표를 통해서 이제 2를 가지고 먼저 구해보자는 얘기. 그러면 0하고 그 다음에 2죠. 2하고 0하고 2하고 자, 6입니다. 6 같은 경우가 여기가 6이죠. 6하고 그 다음에 8이니까 여기가 1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0부터서 9까지가 있고 나면 변수가 뭡니까? 총 16개입니다. 16개면은 10하고 11하고 12하고 13하고 14하고 15. 이건 던득해 합니다. 던득해가 됩니다. 던득해가 되니까 이때 같은 경우 X자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10, 11, 12, 13, 14, 15.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간소화된 식을 한번 써보자면
E에 대한 식을 가지고 한수화된 식을 써보자면, don't care는 이제 X가 있는 것은 뭐 쓸 수 있으면 1이고 쓸 수 없으면 0이라고 쓰면 되겠죠. 예, 0으로 쓸 수도 있고 1로 쓸 수도 있고.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이렇게 하나를 묶어주면 되죠. 이렇게 하나를 묶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양쪽 귀퉁이, 4개 귀퉁이. 여기가 다 있는 걸 보면 되죠. 그럼 이제 이하고 같은 경우는, 이하고 같은 식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뭡니까? C에다가 D의 바이고, 그 다음에 4 귀퉁이 다 있는 거니까 B의 바에 D의 바. 이 같은 식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같은 식은 이렇게 나와요. C에다가 D의 바에다가 플러스 B의 바에 D의 바. 이런 얘기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여기만 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봐보면은 내가 A에 대한 것, B에 대한 거, F 같은 거 했는데, 그걸 제외한 다른 것 뜻으로 봐봅시다. 여기를 가지 않고, 이제 G 같은 경우 봅시다. G. 여기서는 이제 G 같은 경우를 봐봅시다. (0, 1, 2죠? (0, 1 빠지고) 2, 3, 4, 5, 6입니다. 7이면 제로죠? 7이면 제로고 8, 9입니다. 나머지가 뭡니까? 더 어떻게 하죠? (2, 3, 4, 5, 6, 8, 9). 자, 이걸 묶어나갈 때 이렇게 하나 묶어주면 되겠죠? 아니구나. 이렇게 하나 묶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C에다가 D에 바일 때.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이렇게 하나 묶어주면 되겠죠? 여기서는 이렇게 하나 묶어주면 될 거고, 이렇게 묶어주면 되고,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자면, 여기서부터죠, 여기서 보자면, A의 바에 B의 바에다가, A의 바에 B의 바에다가 C입니다. 요겁니다. 어? 어. 어떻게? 요거? 아, 그러구나. 아, 이렇게 한 거 더 하는 게 아니라, 그래. 이렇게 묶으면 되죠, 이렇게.
이렇게 묶으면 되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케이. 그럼 뭐냐면 B의 바에다가 이제 C입니다. B의 바에다가 C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더 간소화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여기도 그렇구나, 여기도. 여기도 지금 뭡니까? 묶고 나가면 이렇게 묶고 나가면 돼요. 이렇게 묶고 나가면 됩니다. 이렇게 묶고 나가면은 A에다가 C에 팝니다. 이제 8개를 묶으면 되겠다. 참. 요거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다 묶으면 되겠죠? 여기서 A로 묶어 나가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이거 따로따로. 자, 이렇게 묶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묶어야 되겠죠? 다른 방법이 없겠죠? 이것도 그렇다요. 이거 왜 그러냐. 요 공간, 요거 이렇게 묶어요. 이렇게 묶으면 되죠. B에다가 C에 봐. B에다가 C에 봅니다. 요 식이 나옵니다. G 같은 경우는, 식을 쓰면은 이제 순서적으로 쓰자면 A에다가 플러스 B에다가 C에 봐. 플러스 B에 봐에 C. 플러스 C에다가 D에 봐. 요 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E에 대한 것하고 G에 대한 것만 풀어봤으니까 나머지 경우는 이제 뭡니까? A에 대한 거나 F에 대한 거, G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 다 묶여져 있으니까 그것대로만 여러분들 한번 나름대로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나 B나 F 같은 경우는 각자가 한번 간소화된 식을 한번 써보시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문제 7번으로 갑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뭐냐면 2001년도 문제니까 그 당시에는 뭡니까? 그 문제가 뭐 쉬운 내용이긴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7-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실연표라고 하는 것들을 작성해 가지고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진리표 작성하는 것은 간단하죠. 진리표 작성하는 것이었었는데 여기 전체 진리표를 작성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세 개 변수 중에서 1의 개수가 0의 개수보다 많을 때만 이다. 그러면 여기서 없네요, 이거. 여기서 봤을 때 지금 0, 0, 0일 때 0, 0니까 전부 다 제로가 세 개 있으니까 일단은 제로입니다. 0에 0에 1. 0은 2개고 1은 1개죠. 이게 1의 개수가 많을 때만 1이니까. 그래서 0입니다. 0에 1에 0이니까 이때도 0입니다. 그럼 반면에 0에다가 1에 1일 때 0에다가 1에 1이라는 얘기는 1이 2개죠? 2개이기 때문에 많죠. 많으니까 이게 1이에요. 1에 0에 0일 때는 이제 0이 더 많죠? 제로입니다. 1에 0에 1이니까 1이 2개니까 1. 1에 1에 0에다 1이 2개니까 1. 1에 1에 1은 3개니까 1이죠. 그래서 이런 진리표가 나옵니다. 이런 진리표가 나오면은 뭐냐면 7-2에서는 sum of product 형태로 간소화 시켜봐라 얘기죠. 그러면 여기 때는 sum of product 형태로 봅니다.
A하고 B, C일 때. 그러니까 여기는 뭡니까? 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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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죠. 그 다음에 0에다가 1에 1에 1이죠.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서 이제 간소화된 식, 이제 F를 구해보자면, 이렇게 묶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묶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뭡니까? A, B. 이건 A, B. 여기서는 A, C죠. A, C. 그 다음에 여기는 B, C. 이런 어떤 간소화된 논리식이 써집니다. 그래서 이제 7-2번 문제는 7-2번 문제는 그거 문제가 아니라 없구나. 7-3번 문제는 뭐냐면 사투 1 먹스 회로에서 I의 0하고 I의 1하고 I의 2하고 I의 3의 입력 선택 입력을 SA라고 SA0으로 SA2라고 SA0이라고 한다. 그럼 뭐냐면 먹스 회로 같은 경우는 I의 0이 있고, I의 1이 있고, I의 2가 있고, I의 3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기서 이제 F로 출력되는 거죠. 그때 내가 여기서 선택 입력이 S의 2라고 S의 0이 있어요. 그래서 선택 입력은 뭐냐면 선택 입력이 B하고 C라고 하는 것을 연결하는 얘기죠. 선택 입력에서 그 선택 입력 S의 1에 B를 연결하고 S의 0에다가 C를 연결한다. 이게 이제 BC를 연결한다는 얘기예요. BC를 연결한다는 얘기는 여기가 이제 A가 들어가야 되겠죠. BC가 선택 입력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가 A가 되는. 이때는 이제 여기서 이제 A가 어떤 것이 들어갈까 여기는 여기서는 이제 뭐 실현표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실현표라고 하는 것을. 실현표라고 하는 걸 만드는데 여기서는 BC가 되고 여기서 A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I의 0, I의 1, I의 2, I의 3. 그래서 이제 0하고 1일 때 그럼 내가 B하고 C라고 하는 것을 연결이 뭐냐면 여기에 이제 B하고 C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1번 문제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7-1번 문제하고 연결돼서 여기가 이제 뭡니까? B하고 C라는 얘기죠. 여기가 선택 입력입니다. 선택선입니다. 이게 이제 여기가 뭡니까? 여기가 00, 00, 01, 10, 11. 그래서 이제 실현표라고 하는 것은 I의 0, I의 1 하고서 뭡니까? I의 2, I의 3이 아니라 그냥 순서대로 쓰시면 됩니다. I의 0, I의 1, I의 2, I의 3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이 1이 있죠? 1이 있는 거. 1이 있는 것은 0의 1의 0이죠. 0에다가 1의 1일 때. 0에다가 1의 1일 때. 0에다가 1의 1일 때. 그러면 여기가 뭡니까? 여기가 1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죠. 1의 0의 1일 때. 1의 0의 1일 때가 1입니다. 1의 0의 1일 때가 이게 1입니다. 그 다음에가 1의 1의 0일 때. 1의 1의 0일 때가 1입니다. 1의 1의 0일 때.
아, 아까 내가 잘못했다. 여기가 아니네. 0에다가 1의 1이니까. 맞구나. 0에다가 1의 1. 일의 1일 때가? 내가 1의 0의 1일 때가 여기네. 1의 0의 1일 때가 여기네. 그 다음에 이제 1의 1의 0일 때, 1의 0일 때는 뭡니까? 1의 0일 때, 여기 있네. 그럼 전부 다 1일 때, 1일 때 얘기가 되겠죠. 그럼 나머지가 제로입니다. 제로가 되고, 제로가 되고, 제로가 되고, 제로가 되는 겁니다. 실험표일 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00일 때, 00일 때는 여기가 0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11일 때 같은 경우는 여기가 1이 됩니다. 근데 이제 0일일 때는 A가 됩니다. 0일 때는 A가 돼요. 그래서 이제 A의 바일 때는 이게 10이라지 10으로 되어 있을 때 이때는 A의 바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여기가 0이 되고 A가 되고 A가 되고 2 되는데 그럼 여기가 뭡니까? 여기가 이제 0이 되고 0이 되고 여기가 A가 되고 A가 되고 이제 1이 되는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험표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데 실험표라는 것은 요 방식으로 하죠. 선택선이 BC죠? BC가 되고 A가 이제 이게 되는데 그러면 선택선이 있을 때는 이 BC로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표를 가지고서 이 진리표를 실험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만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로 갑시다. 8번 문제 같은 경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것도 실험표로 작성하는 것인데 전가상기를 가지고서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걸 전감상기 같은 경우로 해서 실험표를 만드는 것들 그걸 좀 보셔야 돼요. 이건 전가상기로 문제가 나왔으니까 전감상기 가지고서는 충분히 나올 수가 시험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전가상기를 가지고 표현했는데 전감상기를 가지고서 표현하는 그 경우도 이제 충분히 봐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딱 표시를 해두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아주 중요합니다. 두 개를 표시해요. 근데 여기 전가상기였는데 전감상기를 가지고서 전감상기를 가지고 표현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자면 선택선은 이제 S하고 S의 2라고 S의 0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기는 이제 합이 되고 올림수가 되겠죠. 올림수가 되는데 이제 여기죠, 여기. 총 8개 중에서 0,0, 1,0, 2,0, 3,0은 합입니다. 합을 표현하는 거고
나머지 0,1, 1,1, 2,1, 3,1 이런 것들 있죠. 여기는 뭡니까? 올림수입니다. 듀랄로에서 만들어 놓은 듀랄로 합과 올림수를 구하는 거.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같은 경우는 진리표를 작성해야죠. 진리표를 정가상기 진리표 하는다. 그래서 이제 x하고 y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CM이라는 게 있죠. CM이라는 게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합하고 올림수. 합하고 이제 올림수입니다. C아웃. 그러면 뭡니까? 0에 0에 0일 때, 0에 0에 1일 때, 0에 1에 0일 때, 0에 1에 1일 때, 1에 0에 0일 때, 1에 0에 1일 때, 1에 1에 0일 때, 1에 1에 1일 때. 여기서 보면 그러죠? 예. 그 IM의 0인 거, IM의 0인 것은 출력이죠. IM의 1인 것은 뭡니까? C 아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로 진리표를 하면 0에 0이죠? 합이니까 1에 0이죠. 1에 0이죠? 0에 1에 1은 뭡니까? 0에 1입니다. 1에 0입니다. 0에 1입니다. 0에 1입니다. 1에 1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현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C에 대한 실현표하고 C 아웃에 관한 실현표. 그래서 이제 S에 관한 실현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뭡니까? XY라고 하는 것 자체가 XY가 뭡니까? XY가 있고 여기가 이제 C인입니다. 여기 C인. C인. 여기를 가지고 실현표를 만들어 놔보겠죠. 여기를 가지고서.
그래서 이제 0하고 1이고 00일 때, 01일 때, 10일 때, 11일 때. 그래서 이제 여기가 뭡니까? 이제 i의 0이다, i의 1이다, i의 2다, i의 3이다. 그럼 여기서는 0에 0에 0일 때, 0에 0에 0일 때, 0일 때, 0일 때가 0입니다. 0에 0에 1에, 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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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때, 0에 0에 1일 때가 1이죠? 1이라는 얘기는 여기서는 이겁니다. 그 다음에 0에 1에 0일 때, 0에 1에 0일 때가 이제 여기가 1이에요. 0에 1에 0에 1에 1일 때, 0에 1에 1일 때가 여기가 0에 1에 1일 때가 0입니다. 일에 0에 0에 0일 때, 1에 0에 0일 때가 이게 1입니다. 1에 0에 1일 때가 0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0에다가 1입니다. 그래서 이제 S에 관한 시름표는 0, 1이니까 0, 1이니까 이건 C2이에요. 1, 0, 1, 0이라고 한다면 C2의 바입니다. 여기가 아닙니까? 1, 0이니까 C2의 바. 이때니까 여기는 C2. 자, C 아웃의 실행표입니다. 여기는 C인에다가 XY입니다. 0하고 1일 때. 0일 때, 0일일 때, 10일 때, 11일 때. 그러면 여기서는 0에 0에, 0에 1에, 0에 1에, 1에 1이죠? 여기 끊어서 두 개 하면 되죠. 두 개씩, 두 개씩 이런 식으로 하면 되니까. 네? 여기? 그럼 이것도 뭐냐, 이것도 00일 때는 0입니다. 00일 때 0이고, 11일 때는 1이에요. 11일 때는 1이고, 01이면은 C인. 01이면은 C인입니다. 이게 들어가니까 이제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실행표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S 같은 경우는 C인에다가 여기가 뭡니까? 여기가 C인이고 여기가 C인의 바죠. C인의 바. 그 다음에 여기가 C인의 바죠. C인의 바입니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 뭡니까? C인이죠? 이게 C인의 바 뭡니까? C인, 그 다음에 C인의 바, C인이죠. 그러니까 이거 C의 인에다가 C인의 바, C인. 그래서 여기서 여기하고 여기는 전부 다 C인에다가 C인의 바가 두 번씩.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C 아웃인 경우는 뭡니까? 내가 4개 해야겠죠? C 아웃인. C 아웃은 요거죠? C 아웃은 그럼 뭡니까? 여기가 제로죠? 제로였죠? 그 다음에 제로가 되고, 그 다음에가 C의 인. 여기가 C의 인입니다. 그 다음에가 C의 인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1이죠. 그때가 이게 2 되겠죠? 0에다가 C의 2네, C의 2네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뭡니까? 실현표를 작성해서 봐보니까 가나다라에 들어가야 될 게 뭐냐? 가나다라에 들어갈 게 시인의 바에다가 시인에다가 시인의 바에다가 시인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전가상기 아니라 전감상기로 문제를 바꿨을 수가 있겠잖아요. 감상기가. 감상기로 할 때 같은 경우 여기 진리표들 여기는 같은데 여기만 달라지죠. 달라져 가지고 보면 여기서 4개 하고 여기서 4개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나중에 뭡니까? 문제 풀이 떨었지 모의고사 때 꼭 제가 아마 확인할 겁니다. 전가상기를 완전히 이해를 했으면 전감상기를 가지고서 실현표를 게 뭡니까? 실현표인데 그때는 D에 대한 실현표고 여기는 뭐 차 실현표니까 이게 뭡니까? 차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빌림수 같은 거예요. D하고 빌림수로 이제 해서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감상기를 가지고서 이런 방식으로 출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 같은 경우가 9번 문제가 작년도 문제죠. 아니, 재작년도 문제입니다. 2020년이니까 가장 최근에 나온 문제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상당히 문제는 2점짜리지만 문제는 2점짜리지만 제가 보기에는 2020년도 문제로 보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2점짜리지만 4점짜리 정도 수준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했던 것처럼 이 두사 디코드하고 4to1 먹세로죠. 먹세를 통해서 x의 0하고 x가 0이고 y가 0인 경우 z 출력값을 쓰고 z를 최소항의 합으로 써라 이야기죠. 그러면 F에 관한 식을 유도해 나가야겠죠? F에 관한 식을 유도해 나가야 됩니다. F에 관한 식을 유도해 나갈 때, 그래서 이제 이것만 구하고 나면 나머지는 쉬우니까. 그래서 이제 Z에 관한 것을 이제 구할 때, Z에 관한 것이 이제 뭐냐면, 요게 뭐냐니까, S의 0에 S의 1이죠. S의 0에 S의 1에다가, D의 제로입니다. D의 제로. 플러스, S의 0에다가 S의 1에다가, D의 1. S의 0에다가 S의 1에다가, D의 2. S의 0에다가 S의 1에다가 D의 3.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얘기로 자체에 관한 식은 이렇게 유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2투4 디코더, 2투4 디코더, 4투 먹세르에서는 이렇게 구해지지만 2투4 디코더에서는 뭐냐면 2투4 디코더는 5의 0이라는 거죠. 5의 0 같은 건 뭡니까? x의 바에다가 y의 바. 5의 1은 x의 바에다가 y. 여기서는 D의 0으로, 여기서 최종적으로 D의 0으로 들어오니까 이렇게 쓰면 됩니다. D라고 써서, D라고. 저기서 D지만 출력이 다시 입력이 들어오니까 D의 0, D의 1, D의 2는 X에다가 Y에 봐. D의 3 같은 경우는 X에다가 Y.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S의 2라고 S의 0이 있어요. S의 2라고 S의 0이 있는데 S의 1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보면 여기서는 S의 1 같은 경우가 그러면 D의 5의 2하고 5의 3이죠. 5의 2하고 5의 3이니까 5의 2하고 5의 3이니까 여기하고 요거죠. 요거하고 요거. 그래서 X의 Y의 바죠. X의 Y의 바에다가 XY가 있고 나서 얘가 베타적 부정 논리야. T의 0 같은 경우는 요거죠. 여기가 지금 뭡니까? X의 바에 Y의 바. 그 다음에 이거는 X의 바에다가 Y. 요거라고 그랬죠. 요것이 이제 베타적 논리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X의 바에다가 Y의 바. X의 바에다가 Y. 그럼 여식 같은 경우는 복잡하잖아요. 여식 같은 경우는 정리해보면 간단하게 정리해볼 수가 있죠. 요거니까. 이게 내가 X에다가 해서 요거는 X에다가 Y의 바 플러스 X에다가 Y의 바. 요거죠? 요거니까 X에다가 Y의 바 하고 여기서 같은 경우는 뭡니까? X하고 Y의 바입니다. 플러스 이렇게 되죠? X에다가 Y의 바에다가 XY 이렇게 되죠. 그럼 다시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요거는 카르노프 도표 뭡니까? 드모르가노 법칙에 의해서 Y의 바에다가 X의 바 플러스 Y의 바 플러스 네, 이게 봐죠, 이게? 뭔가? 그러니까 이거 X의 바에다가 Y 하고서 XY. 그러면 이걸 곱해버리면 X하고 X의 바가 0이죠. X하고 X의 바가 0이니까 이거는 제로가 됩니다. 이렇게 곱하면은 X하고 이거 모으면 다 해줄게요. X하고 Y의 바에다가 X의 바에 Y의 바.
아니. 그럼 이제 요거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입니까? 요거는 x하고 x의 바가면 제로잖아요. 그럼 요것도 제로죠? 남는 것은 x하고 y의 바 플러스 x하고 그 다음에 y. 그럼 여기서는 뭡니까? x가 되고 나서 y의 바 플러스 y죠. 그럼 여기는 x가 돼요. 여기는 x가 최종적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이것도 하나하나 풀어봅시다. x의 바에 y의 바에다가 그 다음에 x의 바에 y에다가 전체를 봐. 플러스 x의 바에다가 y의 바에다가 전체를 봐. 플러스 x의 바에다가 y. 자, 드모로 가는 법칙을 풀면은 x의 바에다가 y의 바죠. x 플러스 y의 바입니다. 그 다음에 이때는 뭐냐면 다 드모로 법칙으로 풀면은 x 플러스 y죠. x 플러스 y가 되고 x의 바에 y의 바죠. 그럼 이건 생략합니다. 이 두 개 하면은 x하고 x의 바니까 0으로 나버리죠. 그리고 나면 이거죠. 여기니까 x의 바에 y의 바죠. 플러스 여기도 없어져 버리죠. 이쪽으로 나오니까 x의 바 여기 틀렸네. 틀렸네. 이거 하면 뭡니까? 여기 하면은 여기는 없어져 버리죠. 없어져 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x의 바에 y죠. 그래서 뭡니까? x의 바가 나오고 나면 y하고 y의 바에다가 y죠. 이러면은 이거 뭡니까? x의 바입니다. 그래서 s의 1 같은 경우는 x가 되고 s의 0 같은 경우는 x의 바가 돼요. 그럼 이제 x가 sA라고 s0이 있으니까 요걸 가지고서 요 세 개에 의해서 세 개를 가지고서 이쪽에 대입하면 됩니다. 세 개를 대입하면 되니까. 그래서 z는 여기 z는 여기죠.
x의 바에다가 x에다가 d에 대한 것이 x의 바에다가 y의 바 플러스 이겁니다, 이거. S의 0에 X의 1이죠. 여기가 봐봐. 여기가 봐봐. 바의 0. 여기 되죠? 여기 됩니다. 이거 다시 쓰기 바랍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X죠? X에다가 X의 바가 됩니다. X의 바가 되고, X의 바에다가 Y의 바. 플러스. X에다가 Y네요. X에다가 Y에다가 X의 바에다가 Y. 그 다음 번째로. X의 바에 X의 바가 됩니다. X에다가 Y의 바. 어? 어디에 틀렸지? 어. 어디? 식시? Z에서. 여기? 어. 어. 아니, 여기서 들어가는 것이 여기가 X의 바에 Y의 바. 여기가 X의 바에다가 Y. X에다가 Y의 바. 여기가 XY. 나 잘못했다, 씨. 에이씨. 1, 0이니까, 씨. 참. 1에다. 0. 1에다. 0. 1에다. 0. 1에다 0.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보자면 X에다가 X의 바죠. 여기는 X가 되죠. X가 되고 X에다가 Y의 바 플러스 X의 바에다가 X의 바죠. X의 바에다가 Y. X에다가 X가 됩니다. X에다가 Y의 바. X에다가 X의 바.
에다가 xy. 그럼 여기서는 여기 같은 거 얘하고 얘 같은 경우는 얘 같은 경우 제로가 돼버리죠? 제로가 돼버리니까 제로가 돼서 없어지죠. 이렇게. 요건 제로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제로니까 여기가 제로가 되고 여기가 제로가 되죠. 그럼 남는 것은 여기서 x의 바에 y. 플러스 여기는 x에다가 y의 바. 최종적으로 구해지는 게 뭐냐면 z값은 요겁니다. 베타적 논리학 게이트. 요게 됩니다. 최종적인. x의 바에 y에다가 x 플러스 y의 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z가 최소항의 합을 쓰라고 했죠. 최소항의 합을 쓰라고 했으면은 답이 요게 맞습니다. 요게. x의 바에다가 y 플러스 x에다가 y의 바. 최소한 합을 쓰라고 그랬으니까 요겁니다. 그래 요거고 만약에 요걸 쓰는 것도 틀렸어요. 요거 뭡니까? 해답이 틀리다.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서브 프로덕트 형태로 표현하라 그러니까 서브 프로덕트 형태로 표현하니까 곱의 합이죠. 곱의 합 형태로 표현하는 얘기죠. 요게 답입니다. 그래서 논리식으로 표현하면 이 두 개씩 다 같습니다만은 요건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건 당시에 작년도 문제에서 안동대 교수가 출제를 했는데 현재 답을 두 개 중에서 요것만 정답이 되도록 요것은 정답이 안 되도록 했어요. 곱의 합형태로 쓰라고 했으니까 요게 맞다는 요게. 요게 답이 되고 요건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점을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정답을 두 개라고 해놨는데 두 개에서 X하고 베타적 논리학 게이트하고 Y라고 했던 것은 그건 제외를 시키시기 바랍니다. 제외를 하고 곱의 합형태로 썼기 때문에 X에다 Y의 바 플러스 X의 바의 Y인 것만 답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죠. 여기. XY가 00일 때 Z값이 뭐냐. Z값이 요겁니까? X에다 Y의 바에다가 플러스 X의 바에다가 Y라고 했으니까 00이니까 그래서 0하고 1이죠. 0하고 1하면 계산하면 요거는 제로가 되죠. 자, 10번째까지 풀고서 쉬는 시간 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여튼 2020년도 문제지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형태로 다 전개를 해야 됩니다. 식을.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재작년 문제 중에서 보면 난이도로 표현하면 가장 높았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배점은 2점짜리로 되어 있지만 난이도가 가장 높았던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물론 푸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대로 못 풀었을 것 같아 보니까. 이렇게 답했던 사람도 많이 있을 텐데 요거는 정답 처리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이제 뭡니까? 2010년도 문제 같은 경우가 사투일 먹세로를 가지고 했던 거죠. 사투일 먹세로를 가지고 했던 건데 사투일 먹세로를 가지고서 논리회로를 표현하는 것인데 이 표현도 문제가 우리 10번 문제처럼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정감상기를 이용해서 하는 실험표도 나올 수 있고 다 이런 거든 논리회로 분야에서 오래 또 주목해서 봐야 돼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오래 주목해서 정감상기를 가지고서 실험표를 구현하는 거, 또 이런 형태의 문제를 가지고서 사투1 먹세로로 가지고 표현하는 것들, 이 문제들도 비중 있게 보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는 간단한 거죠.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i의 0하고 i의 1하고 i의 2하고 i의 3인데 i의 0에 있는 값이 얼마냐? 이런 얘기하지. 그럼 이제 실험표 같은 경우를 할 때인데 A의 2하고 A의 1 중에서 이게 선택성이죠. 이게 선택성이 돼버리는 거죠. 여기에 이제 입력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A의 제로입니다. A의 제로고, A의 A의 2하고 A의 1. 그러면 이제 1, 2니까 0, 그 다음에 이게 1입니다. 이 3이죠, 2, 3. 4죠. 4가 되고, 5가 되고, 6이 되고, 7입니다. 그래서 이제 A가 A의 제로입니다. A의 제로고 A가 1입니다. A의 제로에 봐죠? A의 제로죠. 그러면 I의 요거에서 하는 것이니까 여기가 A의 제로에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뭡니까? A의 제로죠. A의 제로, 그 다음에 1이죠. A의 제로에 봐죠. A의 제로죠. A의 제로에 바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같은 경우 이 회로가 실현되는 거니까 기억번은 여전히 A의 제로에 봅니다. A의 제로에 봐요. 여기 이제 Q에 관한 것. Q에 관한 식이 뭐냐? 그죠? Q에 관한 식을 한번 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같은 경우는 예, A의 2하고 A의 1에 대한 것이죠. A하고 2하고 1에 대한 거. 그래서 A의 2하고 1에 대한 것이 1, 0이죠. 1, 0. 여기서 지금 뭡니까? A의 제로가 1이죠. 이게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1의 0 아닙니까? 일 0, 0이니까 1, 0이 되니까 선택선은 세 번째죠. 세 번째. 1, 0이 되니까 1, 0이 되니까 현재 1, 0이 선택선이 1, 0이 됐다는 얘기는 여기 선택이 됐다는 얘기예요. 1, 0이 되니까 i의 2가 선택이 된 거죠. i의 2가 선택이 된 거죠. i의 2가 선택이 됐는데 여기서는 이제 i의 2가 선택이 됐습니다. i의 2가. i의 2가 선택이 된 거 여기서는 뭡니까? 여기서 같은 경우는 a의 2하고 a의 0 아니에요. 요것이 이제 엔드 게이트만 나는 거죠. a의 2하고 a의 0. A의 2 것이 이제 뭡니까? 여기서 A의 바입니까? A의 바에, 1입니다, 1. A의 0의 바, 그 다음에 A의 2, 플러스 A의 1. 그래서 여기서 보면, A의 0하고 A의 1하고 A의 2가, 이 값이 뭡니까? 1의 0의 1이잖아요. 1의 0의 1이니까, 여기죠. 1이죠. 1의 바. A의 2에 있는 것이 1. 여기가 0. 그러니까 여기 해봐야 A의 바가 돼버리면 제로죠. 제로에다가 1의 0의 1이죠. 그래 봐야 이때는 1인데 0하고 1이 만나봐야 이때는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로고 출력은 제로가 돼요. 출력은 여기서 1이 됩니다. 0이 됩니다. 그래서 논리 회로에서 10번까지 문제를 풀어드렸습니다. 10번까지 문제를 풀어드렸는데 11번 문제부터서는 자, 쉬는 시간 갖고 나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뭡니까? 수업을 논리 회로까지만 할 겁니다. 논리 회로까지만 하니까 제가 이제 이론 강의일 때는 내가 세 타임씩 하죠. 세 타임씩 하는데 기출문제 분석은 2시간씩 해서 2타임씩 할 겁니다. 그래도, 8번이면 진도가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7개 있고, 이번 달에 올해 기출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8문제 풀고, 오늘 수업 종료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답니다.